수고하셨습니다. 저 누구 최진호 의원 질의하시죠. 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개입 이런 것들은 법률적 의미가 대단히 불분명한데 어떤 사건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으로 오해되고 그런 것들이 마치 권력형 비리 내지는 권력형 범죄로 오인되는 데 대해서는 더구나 법률가 출신이 모여있는 법사위에서는 조금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감사원에서 전번 흔히 말하는 세칭 5.1 게이트에서 발표를 할 때 이광재 의원이 개입했다 이런 말은 안 썼지만 이광재 의원의 관련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불러다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했습니다. 조사조차도 않고 아예 이광재 이름조차도 뺐다면 아예 관련성조차도 전면 부인했다면 저런 발언은 가능하죠. 그렇지만 범죄 혐의를 밝히는 구성조건 해당성을 따지는 검찰조차도 샅샅이 수사한 다음에 내려온 결론이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입, 권력형 비리 이런 식으로 운운하는 건 이건 전체 국가기관들에 대한 저는 모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정치적 공세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범죄 수사입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강제 수사 이 직무 감찰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직무 감찰을 하려면은 강제 수사권이나 계좌 추적권이나 이와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그건 없습니다. 그거 주자고 그러면 한나라당이 주자고 그럽니까? 반대합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아마 그것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죠. 직무 감찰과 회계 검사고요. 감사 결과 처리 저도 찾아봤습니다만 법전 순서대로 가자면 변상 책임 판정이 가장 먼저고 징계 또는 문책 등의 요구가 두 번째고 시정 요구가 세 번째, 개선 요구가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공고 통보, 여섯 번째가 비로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피 염려 있을 때는 의결 없이 곧바로 수사 요청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입법 취지 자체가 감사원의 할 일을 어느 게 중요한 건지 감사원의 특성이나 업무 성격에 볼 때 어느 게 우선인지를 저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제대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요. 저도 어제부터 고시공 받으시 지금 형법제 꺼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만 저는 123조 해석에 있어서 감사원의 해석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설사 감사원의 해석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은 일종의 감사기관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번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국가적인 절차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직권남용한 권리행사 방해죄를 우리 통설은 이렇습니다. 이때 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어야 된다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나머지는 아까 법률 1호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진 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 검찰, 법원, 철도, 근로, 교도 관리 등 이런 강제력을 직접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만이 이 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 공무원이다. 이게 우리 학계의 통설이에요. 그러면 단지 문민정부나 그 이전 정부에서 일했던 그 시절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런 강제력을 가졌을 겁니다.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권한도 없는 위원회 조직이 흔히 말하는 인사수석이 무슨 강제력을 가집니까? 누가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왜 10년 전 생각으로 지금 정부를 판단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들을 재단하려듭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건 법 이론에도 맞지 않아요. 아마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청와대에 근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물리적 그 압력이라고 모두 느끼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횡담도 사업이 96년 흔히 말하는 신한국당 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 민주당 출신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에 의해서 감사로 갔다가 도로공사 사장까지 했던데 양력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마치 현 정권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되고 현 정권에 의해서 마치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런 것처럼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들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깨우자 시작한 J 프로젝트나 S 프로젝트가 절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사업들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버리면 앞으로 서남해안 개발은 몇십 년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창하게 동북아 시대 그래가지고 물류 중심이니 금융 중심이 시작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타당성 없고 현실성 없다는 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건 우리 현실에 맞게 중국 국가 수준에 맞게 1년이면 3천만 명씩 쏟아지는 중국 관광객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올리냐고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일만 보고 살아온 중부 이상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실 수 있게 하고, 동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서쪽에 가서 휴양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안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꾀하고, 이런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일들을 특정 개인의 비리로 몰아붙인다거나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지고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정권에 타격을 준다고 이런 것들을 악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의 비극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의 접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존중하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검찰에 맡기고 저희들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향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